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하반기의 첫 시작일입니다. 수요일 날이고요. 오늘 시장 조금 조정받았죠. 특히나 이제 바이오 업종, 코스닥 중심으로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시장을 좀 지켜보신 분들은 다들 좀 힘이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감정도 많이 소진됐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어떤 얘기들, 그리고 분석들, 제가 가진 어떤 생각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중심으로 좀 설명도 좀 드리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아마 오래 경험하신 분들 아실 테죠? 예. 저 역시, 주식 투자는 정말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예술과 어떤 심리의 영역이구나. 이것들을 오랜 기간 하면서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시기 구간에서 사실 뭐 기술적인 어떤 분석, 이제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어떤 분석이라든지 어떤 수치적인 분석,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지금 시장의 어떤 원리상 우리의 어떤 심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맞서야 되는가, 예,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오늘 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진 이유는요.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좋았죠. 그리고 아시아권 증시도 대체적으로 오늘 강세였거든요. 코스피 이제 좋았고, 나쁘지 않았고, 보합 정도니까. SK바이오팜 블랙홀 수급. SK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이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대기하는, 그런 형태 때문에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매도가 오늘 클라이막스를 좀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하락 시그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좀 많을 거라 생각해요. 요거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부 종목들은 조금 꺾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분명 이번 시장의 어떤 사이클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대한 얘기들,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들,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투자자의 어떤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화면, 사진은 동이 트기 전에 어떤 하늘입니다.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보면서 가장 적합한 설명이 뭘까? 말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사진, 이미지가 더 와닿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주식을 해오면서 굉장한 시세 퍼포먼스를 내기 거의 직전 부근에서는요, 보통 굉장히, 예, 뭐랄까, 심리를 굉장히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예, 주도주든, 주변주든, 할 것 없이, 그게 시세의 어떤 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동트기 전에 어떤 가장 어두운 구간대를 지나는, 최근에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면서도 양대 지수가 조정을 좀 받는 구간대에 있고, 어, 큰 어떤 대세 시세를 내기 위한 어떤 도움닫기와 어떤 국면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이 좀 그런 구간의 어떤 클라이막스를 지나가는 그 시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구간을 잘 견디고 넘어서고 흔들리지 않게 되면 정말 이 사진과 같은 무지갯빛의 어떤 굉장히 평화로운 어떤 초원, 사실 유럽의 이런 스위스나 이런 쪽에 가면 이런 풍경이잖아요. 참 그런데 여행도 지금 못 가는 상황이죠. 음. 그래서 이런 풍경을 보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런 풍경은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이런 가장 어두운 구간을 지나게 되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찬찬히 2017년도에 바이오 주도주라고 하면 당시에도 뭐 삼성
바이오도 그때 주도주였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그랬고, 뭐 HLB, 그리고 지금 이제 무너진 종목이긴 하지만 신라젠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당시에 주도주였잖아요. 근데 큰 대시세를 내기 전에 시세가 어땠는지를 한번 차근히 한번 보면요, 가장 어두운 이런 구간들을 좀 지나갔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좀 확신이 없는 투자자나, 예,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투자자는 내리게 되죠. 예, 뭐 손절한다든지 본절한다든지 한 2, 30% 수익 내고 그냥 나간다든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배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구간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고요. 또 아쉬움도 과거에 투자해서 있었고, 혹은 이런 구간을 견디면서 몇 배 수익을 누렸던 그런 또 짜릿한 경험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정말 18년 기간을 이제 실전 투자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뭐 기관이든 증권사에 있을 때든 어찌됐든 투자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실전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지금 현재도 사실, 예, 실전적인, 예, 투자에 집중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제가 뭐 분석만 하고 리서치만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얘기들이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시장의 어떤 어, 들판을 뛰어놀고 있는, 때로는 이제 침울하기도 하지만, 네, 그런 어떤 하나의 또 투자자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단순히 그냥 한켠 비켜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비슷한 심리를 분명 장중에 같이 저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 별로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저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었죠. 하지만 어, 제가 왜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굳건하게 버티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나 제넥신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분명한 과거의 어떤 경험과 학습,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한 이 결과물이고 이제 하나의 어떤 철학인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강요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공유를 하고 싶고, 공감 또 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저와 동행을 하시는 거고,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런 무지갯빛의, 예, 아름다운 초원의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부분들을 함께 누리게 될 거라 저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은 단순히 기대나 낙관론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철저한 어떤 경험과, 예, 시장의 원리에 바탕을 둔 그런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같이 이렇게 헤쳐나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전쟁터에서 그 전우라는 표현을 쓰죠. 예, 그러니까 저와 이제 여러분은 같은 전우와 같은, 예, 그런 끈끈한 동지에, 예, 이런 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음. 어,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제 신박사 유튜브 채널은요, 주식 관련 이슈 그리고 리포트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어, 제 프로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메인 화면이 있고요. 여기서 요 정보 부분 있죠. 예, 요 정보 부분을 클릭하시면, 예, 제 운영 취지, 그리고 이력 사항, 그리고 자격상, 예, 이렇게 있고요. 또 이제 블로그 운영하는데요. 그냥, 예, 괜찮은 자료 있거나 뉴스 있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투자한 뭐 일부 매매일지라든지 뭐 생각들, 이런 것들 간략하게 적는 그런 장소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소는 여기 있으니까 복사해서 주소창에 넣으시면 들어가시게 되실 거고요. 최근에 이제 실전 투자 리그 우연치 않게 참여한 데서 누적 수익률로 4위 입상했네요. 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으로, 예, 똑같이 보유를 하고 거래를 했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나왔어요.
셀트리온 그룹주 제넥신 위주고요. 계좌가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조금 신경을 좀 덜 쓰는 그 계좌가 우연찮게도 이렇게 돼서 프로 이제 이력상에 하나 좀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쪽 정통 주식 투자의 어떤 삶을 살아온 어떤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여러분의 투자에 깊숙이 이해를 하고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단타를 지향하고요. 단타를 지향하고 장기 투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철학들을 이제 공유하고자 하고요. 주식 타이밍이나 이제 이런 부분은 절대 제시하는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방 뭐 이런 리딩방 이런 것들 운영하지 않습니다. 종목 상담이나 이제 투자 상담을 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1대1로 하는 거는 이제 불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훌륭한 성장주를 장기 보유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약세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볼 텐데요. 사실 이제 오늘 종목적인 접근은 뭐 크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어떤 시장과 이제 업종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오늘 시세가 약세가 된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셀트론의 어떤 뭐 개별 이슈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을 체크하는 게 오늘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 코스피는 0.08% 하락, 그냥 보합이죠. 코스피는 빠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1.4%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1.4% 빠졌고, 선물이 이제 한 0.3% 빠져서 이제 보합 정도. 그러니까 아시아권 증시 대체적으로 이제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뭐 중국 증시,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1.3%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뭐 대만도 이제 나쁘지 않았고, 뭐 일본은 조금 조정받긴 했습니다. 홍콩도 이제 홍콩은 좀 쉬었네. 하여튼 그래서 상해 증시 셌고 아시아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또 미국 선물이 장중에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보합권 왔다 갔다 했어요. 게다가 이제 어제 미국장 좋았고 뭐 그렇죠? 기술주들 뭐 주도주들 뭐 신고가 내지는 신고가 부근에 다시 도달하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시장 환경이었는데 오늘도 시장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확 밀렸던 것 같아요. 바이오주들 위주로 약세 흐름을 좀 보였고요. 수급으로 보시더라도 오늘 뭐 크게 변동성이 없죠?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대량으로 뭐 매수했다거나 대량으로 매도했다거나 이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또 약세였고 코스닥이 약세였는지를 이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주변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 특별한 사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서 보죠. 오늘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 등락률 순서로 종목들을 쭉 체크를 해보면요. 특이하게 이제 SK 달려있는 종목들이 상한가 내지는 급등하는 어떤 범위에 있죠. SK증권 우선주 상한가, SK디스커버리 상한가, SK증권 거의 상한가, SK디스커버리 우선주랑 뭐 이렇게 같이 섞여있나 본데 24% 상승. 그렇죠? 뭐 중소형주들은 뭐 이렇게 등락 맨날 지수 상관없이 움직이는데 특이하게 뭐 SK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죠. 결국은 오늘 시장에서 SK 바이오팜 내일 상장에 따른 부분이 오늘 시장을 좀 움직인 어떤 주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더라도 SK 달려있는 것들 케미칼 그리고 SK텔레콤이 5% 올랐어요. SK텔레콤은 굉장히 묵직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다른 통신주는 오늘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른 통신주는 뭐 KT 같은 거, 그렇죠? 보합이죠. 그리고 LG U 플러스 같은 거 마이너스 1%죠. 그러니까 통신주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SK텔레콤도 내일 상장하는 SK바이오팜 때문에 움직인 거죠. 이쪽으로 수급이 팡 몰렸죠. 기관들, 외국인들 양쪽에서 상당 분량 샀죠. 600억 넘는 규모 샀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시장의 수급이 SK바이오팜 블랙홀이라는 어떤 그 화두가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가장 수급적인 공백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었고, 바이오 업종이 최근에 상당히 시장에서 아웃퍼폼하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에서 연쇄적으로 이제 매물이 나오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낙폭을 좀 오후로 갈수록 더 크게 만든 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더라도 뭐 다른 종목들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업종별로도 뭐 IT 반도체 쪽도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렇죠? 삼성바이오 2.9%, 셀트리온 2.7% 낙폭이 컸죠. 삼성물산도 요즘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을 보면 삼성바이오의 흐름에 따라서 좌우되는 어떤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많이 빠지니까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도 낙폭을 좀 보인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뭐 언택이나 전기차는 크게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약간 플러스권을 이제 보였어요. 네이버 0.7% 상승, LG화학도 약간 플러스권, 삼성 SDI 1.9% 상승, 카카오도 0.75% 상승. 그러니까 오늘은 바이오만 이제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상승했던 뭐 중국 관련주들도 좀 같이 빠졌죠.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보면 오늘 바이오가 이제 시장을 약세를 만들고 코스닥을 약세를 만들고 주로 빠진 업종이었는데 그 이유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강세였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강세 그리고 코스피 지수 보합이었습니다. 코스닥 중심으로 이제 오늘 약세를 보였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러한 약세를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상승 종목 상위에 보면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즉 오늘 수급이 몰린 쪽을 보면 SK, SK디스커버리, SK증권, SK케미칼, SK텔레콤 이런 SK그룹주들이 이게 관련 있는 종목도 있고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것도 있는데 그냥 같이 그냥 올린 거죠. 어차피 내일 2배로 시작해서 상한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시중에 증시에 많은 자금들이 내일 매수하려고 달려들면서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오늘 좀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시장 수급의 상당 부분이 SK바이오팜 대기 매수 수요성으로 타 섹터를 매도하는 특히나 이제 바이오 섹터를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 가장 클라이막스를 찍는 그런 날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매도한 거지 내일 뭐 매도하진 않을 거거든요. 어차피 내일은 매수 못하는 자금들이 또 다른 섹터로 뿌려지는 그런 어떤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오늘이 결국은 SK바이오팜 대기 매수 수요성의 수급 공백의 어떤 클라이막스가 아니었을까. 바이오 업종이 오늘 가장 동트기 전에 어두운 그런 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런 사진도 좀 보여드린 거였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알테오젠 기술 수출 나오고 이제 음봉 나오면서 제가 이제 바이오 업종이 조금 조정받겠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직관적인 부분이죠. 저희 어떤 약간 직관적인 부분이었는데 제약바이오의 최근에 어떤 무차별적인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뭐 한다면 그냥 다 올라. 그리고 이슈 없는 것도 그냥 다 올라 버렸어요. 그렇죠. 중소형 뭐 시총 2, 3천억짜리도 막 급등하고 막 그렇죠. 무중 발표하면 무조건 상한가 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무차별적으로 이제 올리는 그런 1차 사이클 정도 되는 흐름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클라이막스를 찍는 이슈가 구간을 형성하는 게 1차 사이클을 마무리 짓는 어떤 이 이벤트 종료가 기술출로 보여졌고요. 기술출이 현실화되는 거 시장에서 이미 이제 기대하고 있던 수급들이 막 끌어올렸잖아요. 알테오전을 알고 있는 쪽이 있었으니까 그거 끌어올린 거죠. 이제 계약 진행을 하고 있었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되는 게 이제 이게 계획된 거니까 이 시점들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중소 바이오 회사들 오늘은 뭐 앱클론이 무중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어떤 무차별적인 상승의 어떤 분위기 1차 사이클 자체가 조금 마무리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어닝 시즌 돌입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세를 마무리 짓는, 일단 1차 사이클 마무리 짓는 그런 형태로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대 지수가 지금 한 달여 동안 조정 흐름을 지속 중이거든요. 예, 요건 이제 제가 업종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코스피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차트가 이제 여기서 툭 올려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쉬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수급이 어찌됐든 내일 뭐 SK바이오팜으로 이제 집중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딱 분산이 되면서 어떤 업종과 어떤 주도주들을 다시 재상승 시켜줘야 돼요. 네. 그러려면 뭐가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할까요? 뭐가? 실적이라는 모멘텀일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최악으로 나올 건데 대부분의 업종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끌어올려질 어떤 명분이 부족해지는 어떤 시점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 있죠. 예, 특히나 이제 언택,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셀트리온 그룹주는 2분기 실적이 나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 쪽으로 재편이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어떤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약간의 어떤 수급이 좀 분산되는 그런 국면, 조정이 흘러가는 그런 국면,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뭔가 주도주가 기존에 이제 여기까지 끌어올려줬던 세 가지 이제 주도 업종 자체가 조금 치고 나가지 않고 쉬는 그리고 수급적인 어떤 부분이 바이오팜으로 쏠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종료가 돼야 그쪽에 몰렸던 투자 심리나 수급이 이제 기존의 주도주 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어떤 구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구간들이 지금 한 달여 넘게 지속되고 있다 보여지고요. 지수 보면 딱 조정이죠. 네.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구간에서는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주도주든 언택, 뭐 전기차든 바이오 헬스케어 쪽의 주도주든 전혀 흔들릴 계제가 없어요. 시세에 매몰돼 있는 일부의 투자자라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그런 흔들림을 느낄 만한 포인트가 전혀 없어요.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정 구간에 지금 있는 거죠. 한 달여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어떤 업종이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뭐 업종이 뭐가 있겠습니까? 코스닥에서 바이오죠. 당연히. 근데 바이오에서 시총 상위주가 뭡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알테오젠이 일단은 기술출하면서 시세에 한번 엎어졌죠. 일단은 고점, 단기 고점이든 어쨌든 고점을 찍은 거죠. 현실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셀트리온 그룹주가 치고 나가줘야 되는 차례가 된 거죠. 그 구간을 형성시키는 어떤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시젠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치려면 이게 전고점 돌파를 하려면 증권사에서 예측한 2분기 실적보다 더 퍼포먼스를 내줘야 돼요. 아웃퍼폼하는. 그게 깜짝 실적으로 팍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젠이 주도주로 다시 나서기는 제가 볼 땐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명분 자체가 있는 게 코로나인데, 그러니까 코로나에 엮여 있는 게 셀트리온 그룹주면서 실적까지 같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셀트리온 그룹주기 때문에 요걸 돌파시켜 줄 만한 역량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그룹사죠. 기업군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고 주도해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제넥신이 이 코로나 이제 백신 쪽으로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고 지금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보더라도 모멘텀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주도주로 올라설 수 있는 시총 10위권 안으로 올라와서
여기 이제 5위권 안에 자리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제가 볼 때는 가장 내재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혀 제넥신의 최근에 어떤 시세 흐름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진 않습니다. 예. 제넥신이 최근에 주가가 10만원에서 좀 만원 정도 빠졌잖아요. 9만원 초반이니까. 약간 흔들리시는 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정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고요. 여기가 고점이다, 뭐 버블이다 얘기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 각자 투자라는 건 각자 다 기준들이 다르잖아요. 예, 경험도 다르고 그래서 다 의견도 틀린 건데 예, 저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고를 외치고 있고 굉장한 시세의 퍼포먼스를 내는 구간이 도래할 거다는 강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그냥 불안할 필요 없다. 주봉을 보더라도 그렇고 월봉을 보더라도 월봉 보면 뭐 야 무서운 시세가 기다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 요 내용 짚고 나서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양대 지수가 한 달 정도 지금 조정 흐름 지속 중이기 때문에 이제 판을 흔들고 조만간 이제 주도주 위주로 이제 무차별적으로 바이오주들 다 올라왔잖아요. 펩트론 예? 그렇죠? 뭐 중소형주들 조금 이름이 좀 생소한 것들도 그냥 다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런 무차별한 어떤 흐름에서 주도주 위주로 재편되면서 수급이 재차 집중될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은 이제 어닝 시즌 돌입되잖아요. 예, 어닝 시즌이 이제 돌입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대표주들, 카카오, 네이버, NC 같은 언택 이쪽이 이제 주도 업종으로 다시 치고 달리면서 지수를 위로 돌파를 시켜주는 업종이 주도주가 그게 앞으로 상당 기간 주도주로 계속 나가게 될 거예요. 예, 주가 상승률도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번 어닝 시즌에 뭐가 치고 나가면서 지수를 이끌어주는지를 보면 확실해지죠. 더욱더 확실해지죠. 그래서 시밀러 쪽, 언택 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집중되겠죠.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쪽은 언제든 모멘텀이 가능하죠. 해외의 어떤 흐름들, 국내사의 어떤 또 모멘텀, 뭐 중간 결과라든지 뭐 이런 논문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모멘텀이 가능한 어떤 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약세, 최근 어떤 시장 약세 흐름, 바이오주들의 어떤 약세 흐름 자체는 일단은 1차 사이클의 무차별적인 어떤 상승에서 일단은 한 사이클이 좀 종료되는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 그런 것들이 알트오젠 기술주 현실화, SK 바이오팜 상장, 중소 바이오 업체들의 무상증자 발표 이런 것들로 좀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향후에는 주도주 중심으로 집중돼서 시장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신박사의 생각이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이해하면 저는 반드시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힌트들, 시그널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얘기들 한번 좀 들어볼게요. 한번 준비한 내용인데, 이제 셀트리온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요 네 가지 범주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간 셀트리온을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강성주주고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지금의 시세 흐름에, 시세 흔들림이나 조정에 전혀, 아니 뭐, 기분이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 흔들리는 어떤 그런 엄청난 파고들을 다 넘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의 그런 파고도 아니죠. 그래서 묵묵하게 조용히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제 전후 3월 전후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투자자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매력의 장기로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분석을 하고 있었지만, 기술적으로 준비되는 단계를 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이밍을 보고
이제 하방의 어떤 추세가 예, 이제 상방으로 돌려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를 이제 최적기라고 보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좋은 종목을 골라놓고 정배열 초기, 예, 차트를 볼 때 이제 정배열의 어떤 초기 구간, 예, 그런 초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려고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닥이 확인돼야 돼요. 바닥이 확인돼야 예,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격. 이격이 좁혀져 있는 구간,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도 좀 짚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때 이제 영상에서도 유튜브 제 과거 영상들 보시면 이런 구간들 그리고 이평선 밀집되어 있는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타이밍을 제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을 선호하고 이런 구간에서 주로 매수를 합니다.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뭐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여기서 사신 분도 있고 여기서 사신 분도 있고 여기서 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서 사신 분도 있고 여기서 사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각자 이제 처해진 어떤 단가 상황들이 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 의견들이 좀 표출될 수 있는데 장기로 간다면 이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 사든. 그렇죠? 장기로 간다면. 근데 자신이 어떤 투자자인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제넥신도 보시면 제가 이제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요때 예, 요때 이제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죠. 붙어 있는 구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평선이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적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매수하려면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제 급등하면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제 영상을 계속 봐오시면서 좀 느끼시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밍을 보다 더 편안한 구간에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심리가 안 흔들리거든요. 그러려면 이평선 밀집된 구간들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안 사면 되는 거죠. 다른 또 좋은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타이밍이 잘못되어 있으면 심리가 흔들리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 그룹주나 제넥시는 사실 장기로 간다면 어디서 사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이제 어려운 분들은 그냥 단기로 매수한 거죠. 예, 단기로. 그러니까 중장기 관점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어서 셀트론 그룹주나 제넥신 같은 기업이 있어서 예,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투자자인지를 먼저 정립을 하는 게 핵심이고요. 예,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지금 뭐 시세가 위아래로 뭐 1, 20%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시장이라는 게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코로나 모멘텀으로 단기 들어온 어떤 투자자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분들도 코로나 모멘텀이 지금 지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세 흔들리는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패를 까봐야죠. 예, 이제 막 제넥신 임상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셀티로는 이제 임상 들어갈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 정도 돼가지고 뭐 이런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완전 초기잖아요. 이 모멘텀 자체도. 그러니까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구간이죠. 이런 것도 아니면 이제 그냥 유동적인 투자죠. 나는 어떤 투자인지 모른 채 그냥 뭐 좋다고 하니까 샀다든지 내가 단기 투자자인지 중장기 투자자인지 이런 정립이 안 된 채 그냥 뭐 이익 내면 된다는 관점으로. 근데 이런 분들께서는 스스로 정립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쪽으로 할 건지
앞으로 이쪽으로 할 건지, 예, 이쪽으로 돼서 이렇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꼭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투자자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 안 되죠. 이런 투자자로서 남으면 안 되겠죠. 계속 이제 시세에 흔들리는 거죠. 갈대처럼. 그러니까 지금 제 유튜브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분석해서 주주가 된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에 흔들리거나 시세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랑 같이 그런 얘기는 나누기 어려운 거죠. 저도 그런 내용을 영상에서 드리기 어렵고. 단지 이제 이런 특이 케이스들은 좀 있죠. 휴마시스 같은 케이스. 휴마시스는 제가 이제 이 구간에서 분석을 해드린 거였거든요. 영상에서. 그래서 시총이 1000억인데 이 정도 기술력과 진단 키트가 지금 주문이 폭주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뭐 실적이든 모멘텀이든 지금 현재는 좀 저평가다. 이런 얘기를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분석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급등해 버렸으니까 제가 이제 추후에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좀 제가 보유했다면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거래량이 요 정도 수준이 터질 때 나오시면 된다. 그래서 요때 나오시면 됐죠. 그렇죠? 오늘 이제 나왔으면 뭐 몇 배, 한 4배는 드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사실 중기적인 관점에서 같이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단기 시세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정리해야죠. 예, 단기 시세가 붙어버리면 아무리 이제 중장기로 접근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거는 너무 뭐 과다한 기대치를 받으면서 단기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연속 상한가 6방을 보였다는 거는 이제 매도할 시점을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특이 케이스인 거죠. 이 종목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어떤 투자자가 될 건지를 확실히 결정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우선일 것 같아요. 예, 좀 공감하시죠? 네. 그래야 굳건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보여드린 그 이미지, 항공모함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한 번씩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웅장함과 멈춰 세울 수 없는 이 거대한 항공모함, 이 바다를 가르면서 가는 이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연상들이 어떻게 보면 굳건하게 좀 심리를 다져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이런 전투기들을 이렇게 싣고 간다는 거는 아무리 어떤 악성 루머든 이렇게 뭐 SK 바이오팜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어떤 슈퀴즈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든 이런 것들을 다 방어를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이거 뭐 샀는데 올라가고 시세에 너무 변동에 치우치면 예,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흔들리게 되고 잘못하면 이런 항공모함 같은 주식을 내던지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종목 짚어볼까요? 예. 셀트리온 오늘 흐름은 오늘 셀트리온은 지금 연속해서 이제 음봉을 그렸죠. 그래서 21선 근방까지 좀 내려온 어떤 상황이고요. 수급은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많이 매도했었는데 오늘은 기관이 매도하진 않았고 외국인도 이제 순매수였죠. 그래서 수급 쪽으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시장 심리 자체가 바이오주 폭격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 막판 들면서 이제 조금 더 낙폭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보시면 2시 이후로 예. 대체적으로 바이오주 2시 이후로 이제 굉장히 급락을 좀 하는 어떤 형태였거든요. 그런 형태가 셀트리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도 마찬가지로 오늘 2시 정도 이후부터 이렇게
쭉 밀리는 이런 흐름을 보였죠. 일봉으로 보더라도 오늘 21선을 깨면서 차트를 주로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손절하거나 예, 매도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 그런 어떤 흐름이었고요. 이제 거래량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어떤 하락 추세의 어떤 큰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낙폭을 굉장히 좀 보였죠. 7.8%. 결국 이제 분봉으로 보더라도 오늘 2시 이후로 낙폭을 보면서 이때 단기적으로 이제 호가에 좀 비어 있다 보니까 조그만 거래량이 이제 폭락하는 그런 형태가 좀 형성이 됐었고요. 거래량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큰 의미를 지니는 시세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눌렀거든요. 근데 이제 찌라시를 좀 돌렸던 것 같은데 부정적인 찌라시는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계속적으로 물량을 더 확보하기엔 어떤 패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차기 어떤 주도주의 어떤 준비 단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시세가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어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더 이제 낙폭을 만들면서 이제 수급을 가져가려는 그런 패턴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주력 종목들에서 보여줬고,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에서도 좀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은 그 투자자의 어떤 심리,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그런 날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영상 자체도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이해하면 반드시 저는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시적인 어떤 수급 요인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추세적인 어떤 이 흐름에 대해서 이탈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정도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박사 이만 물러가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